고양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북카페로 시작을 했다가 구조하게 된 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 방 한 곳을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쉼터를 만들었었는데, 쉼터를 자꾸 이렇게 오픈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오시는 분 손님마다 이렇게 오픈을 해달라고 그래서 오픈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뭐 북카페가 고양이 카페가 된 케이스. 여기는 이제 공부하는 고양이라고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곳이고요. 공부만 하면 지루하잖아요. 고양이 보면서 같이 좀 힐링 좀 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라는 취지로 만든 거고, 고양이만 보러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좀 그러신 분들한테 좀 책 좀 읽으세요. 이렇게 권유하긴 하죠. 저희 집은 이제 50분 집중, 10분 휴식, 이걸 권장하고 있죠. 예. 사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적응을 잘 못하세요. 고양이가 있는데 어떻게 공부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실제로 자주 오시는 분들은 한 50분, 1시간 공부하시고 잠깐 들어가서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회사 생활하는 도중에 원래 강아지를 굉장히 오래 키웠어요. 강아지를 한 40년 정도 키우다가 강아지를 다 이제 하늘나라 가고 한 몇 년 안 키웠죠. 이제 강아지 정떼기가 되게 힘들어서, 일반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케이스 이제 정떼기 힘들어서 우리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동물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또 느낌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집에 들어갔다 보면 좀 허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야, 고양이나 한 2마리 키울까? 사실 고양이가 좀 정이 좀 덜 갈까 해서 키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마리 키우는데 너무 편한 거야. 강아지 키우다 고양이 키우니까. 키우는 김에 한 5마리까지 키우자. 이렇게 욕심을 좀 부려서 5마리까지 키우자. 왜? 강아지는 3마리를 키웠으니까. 우리 아빠 얘기는 강아지 1마리 키우는 것보다 고양이 5마리 키우는 게 쉽대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편하게 느껴져서 5마리까지 키울까? 해서 분양을 받는 도중에, 야, 필요 없어지는 애 1마리가 있는데 데려갈래? 그래서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하고 조금 일부러 좀 친목을 쌌어요. 필요 없어지는 애들 있으면은 좀 데리고 오려고. 어차피 그네는 죽으니까. 그래서 그런 애들 한두 마리 데려오다 보니까 집에 한 10마리가 되더라고요. 마침 그때 또 이제 회사 생활에 좀 지루함을 느끼고, 회사를 그만두면서 이제 뭐 하지? 북카페를 좀 차려갖고 좀 조용히 지내겠다. 그래서 북카페를 차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양이들도 뭐 좁은 집에 있는 것보다 좀 넓은 데 있는 게 좋잖아요. 방을 좀 하나 만들어서 고양이 쉼터 형태로, 애들 안식처 형태로 해서 하나 만들었는데, 들어오시는 손님마다 자꾸 열려달라고 하는 거죠. 고양이 좀 보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그게 고양이 카페가 된 거예요. 처음에 원래 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왕 좀 방도 좀 크게 만들었으니 몇 마리 더 구조해올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구조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들 사이에 제가 있나 봐요. 저는 이제 절대 동물은 공짜로 데리고 오진 않아요.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무조건 두고 데리고 오니까 어차피 필요 없어지는데 얘가 돈을 주더라? 근데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필요 없어진 애들이 이제 다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새끼를 이제 보내기 시작하는 거야. 새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이쁘거나 값어치가 없는 애들이거나 아니면 감기에 걸렸다든지 피부병 있잖아요. 이게 경매자 갈 시기에. 근데 경매자 갈 시기를 놓치면 어차피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냥 나한테 보내는 게 편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애들이 오게 된 거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 저기서 구조해온 새끼들 3마리가 있어요. 안 이뻐서 도태될 애들. 그러니까 렉돌 기준에 안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렉돌 기준에 안 예쁘면 경매장에 가도 소용이 없어. 안 예쁘니까 얘들 그냥 냅두는 거 방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제가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어제 여기 보시면 렉돌로 봤을 때 점이 있고 하니까 안 예쁜 거야. 돈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냥 보내더니 그냥 나한테 보내는 게 자기네들도 편하거든. 그러니까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도 이제 좋은 집 찾아줘야죠. 지금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너무 갑작스럽게 알려줬다 보니까 100%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기대치는 100인데 뭐 저희가 60점이라고 하면 100%를 기대하고 오신 분들은 우리 집이 나쁜 집이 되거든요.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사실 점차 소문이 나게 바는데 유튜브 하나가 터지는 바람에 저희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막 알려지게 돼서 감사하기도 하고 사실 우려도 스럽고 걱정도 스럽고 근데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뭐 리뷰 좀 테러가 돼 있어서 뭐 있는 얘기 그대로 써주시면 제가 댓글을 달아요. 죄송합니다라고 댓글 다는데 없는 얘기를 쓰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절대 답변을 안 달아요. 사실 그 샵에 있는 애들이 번식장에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애견 경매장이라고 해서 검색해 보시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애견 경매장을 통해서 경매를 받아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번식장에서 경매장으로 가는 시기에 아프거나 필병 있는 애들은 어차피 값어치가 떨어지고 안 이쁘거나 이런 애들도 쓸모가 없잖아요. 뭐 가봐야 뭐 5만원 뭐 3만원 이렇게 낙찰가가 이렇게 될 텐데 이제 그런 애들은 자기들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다 도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애들 주로 데리고 오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여기 좀 오해를 좀 많이 받았어요. 오해를 받은 게 아프니까 감기에 걸려 있고 뭐 피부병이 좀 걸려있고 처음에 고양이한테 관리가 안 되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 좀 많았는데 아프고 이제 낫고 있는 과정인데 당연히 아파 보이는 건 당연한 거고 치료하고 있는 도중인데 아파 보이는 건 당연한 거고 저는 사실 구조묘 유기묘라는 말을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구조가 되는 순간 내 새끼잖아. 구조묘라는 건 유기묘라는 건 주인이 없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있잖아. 근데 걔네들이 왜 유기묘고 구조묘 심지어는 저희 아이들이 누구는 어떻게 왔습니다라는 글조차 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생각할까봐. 주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걸 전혀 안 달아서 그런 오해들 참 많이 받았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곳이 지금 가고 있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사설보호소들 근데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고양이들이 싸우고 어지르고 하니까 가더나. 그럴 걸 왜 구조를 하지? 구조가 아니야. 길거리에 잘 살고 있는 애들 어거지로 잡아다가 감옥소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호소라고 얘기 안 하고 감옥소라고 얘기해요. 걔네들은 나보고 너 자유롭게 3년 4달 죽을래 감옥생활 15년 생활하다 죽을래 그럼 뭘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그냥 3년 자유롭게 살다 죽을 게 나은 것 같아. 근데 고양이라고 안 그럴까요? 고양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저는 이제 번식장 구조를 하다 보니까 한국 고양이에 대한 인식 자체는 야생동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새들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양이가 유해동물이에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왜 유독 고양이한테만 그러냐고 그러지. 모든 동물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좋은데 구조의 필요성이 없는 애를 구조하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야생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럼요.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구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집에서 키울 거라면 오케이. 근데 그걸 남한테 떠넘길 거라면 그런 무책임한 구조는 하지 마시라는 거죠. 새끼 고양이 자연에 맡겨야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똑같은 시선을 좀 봐달라는 거지. 날아가는 새나 날아가는 뭐 지나가는 들쥐도 다 잡아다 키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고양이만 유독 그러냐 그거지. 구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일단 사람의 손길을 모르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제 특히 성묘 이제 번식장에서 이제 새끼 낳다 애들이거나 아니면 교배만 했던 애들은 사람 손길을 몰라요. 근데 내가 이거 조금 아프다고 뭐 장갑 끼고 하면 애들이 손길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어요. 뭐 이거는 뭐 지론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긴 한데 저는 제 체온이 애들한테 전달이 돼야 빨리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될 수 있으면 사납고 뭐 그래도 맨손으로 만져요. 그래서 저희 집 애들이 좀 순한 애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중에 하나가 쉽게 빨리 발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아프면 어때요? 뭐 이거 얼마나 뭐 아프다고. 이제 뭐 피주 나면 어때? 팔이 너무 많이 상처가 많으셔가지고. 이거요? 네. 이렇게? 예. 뭐 아이들이 따뜻하게 보냈다 갈 수 있는 곳은 보호소처럼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아이들 뭐 잘 케어하고 잘 뭐 이쁘게 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나는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케어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고양이 개고양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동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대기업에 다니다가 대기업 때려쳤잖아요. 예.
저도 제 생업을 이쪽으로 다 하면서 하는 거고 상업적인데 맞아요. 근데 상업적이 아닌 것처럼 얘기 안 하시고 그런 거 기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따뜻한 시선으로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예, 그런 생각으로 그냥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예, 그런 생각.